여러분 잠깐,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에서는 매 3초마다 한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우리가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바로 지금도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2024년 최신 연구에 따르면 죽음이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도 뇌는 실제로 완전히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죽기 직전에 우리 뇌에서는 살아있을 때보다 더 강렬한 활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해요. 도대체 죽음이라는 건 정확히 무엇이고 그 순간에 우리 의식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무거우면서도 동시에 누구나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죽음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보통은 죽음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기분이 불편해지고 머릿속에서 빨리 지워버리고 싶어 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죽음을 피하고 싶어 하면서도 동시에 그 뒤에 무엇이 있을까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역사 속에서부터 현대 과학 연구까지 죽음을 둘러싼 충격적인 사실들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은 죽음에 대해 생각할 때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혹시 일부러 생각을 피하려고 하지 않나요? 실제로 많은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의 뇌는 자기 자신의 죽음을 직접적으로 마주할 때 일종의 방어 기제를 작동시킨다고 합니다. 뇌가 스스로 불편한 생각을 차단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런 회피 본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죽음을 둘러싼 의문을 풀기 위해 온갖 실험과 상상을 해왔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20세기 초 미국의 한 의사가 시도했던 실험은 지금도 종종 회자됩니다. 당시 그는 사람이 임종하는 순간 몸무게가 줄어드는지를 측정했는데, 왜냐하면 영혼이라는 게 존재한다면 죽는 순간 몸에서 빠져나갈 것이고 그 무게 차이가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실제로 어떤 환자의 경우 사망 직후 몸무게가 약 21g 줄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했는데, 이게 신문에 보도되면서 순식간에 세계적인 화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영혼의 무게가 21g이라는 말에 열광했죠. 하지만 문제는 다른 환자들에게서는 전혀 일관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무게가 늘어난 경우도 있었고 변화가 없는 경우도 있었어요. 결국 이 실험은 과학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결론이 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마음 한구석에 정말 영혼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호기심은 특정 종교나 문화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고대 무덤 유적들을 살펴보면 인류가 아주 오래전부터 사후세계를 믿어왔다는 흔적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죽은 이와 함께 음식이나 장신구를 묻어주거나 애도의식을 치른 기록이 전 세계적으로 발견되죠. 심지어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 죽음의 개념을 설명해주면 대부분이 본능적으로 영혼 같은 존재를 상상한다고 합니다. 마치 죽음 이후에도 무언가가 계속된다고 믿는 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성향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하지만 과학자들의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과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일어나는 모든 경험이 뇌 속에서 일어나는 전기적 화학적 반응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심장이 멈추고 뇌로 혈류가 끊기는 순간 모든 것도 끝나야 할 것 같죠. 그런데 놀랍게도 최근 연구들은 단순히 그렇게만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까지 가장 흥미로운 발견 중 하나는 죽음을 맞이하는 뇌에서 나타나는 신비로운 현상들입니다. 먼저 미국의 한 연구팀이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을 보겠습니다. 쥐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뇌파를 측정했는데요. 심장이 멈춘 뒤에도 뇌파가 일정 시간 동안 계속 살아있다는 사실이 관찰되었습니다. 특히 죽기 직전에 강렬한 감마파가 폭발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우리가 깨어있을 때 강렬한 기억이나 생생한 경험을 할 때 나타나는 뇌파와 유사했습니다. 연구진은 이것이 임사체험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단서가 될지도 모른다고 해석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진행된 인간 대상 연구입니다. 과학자들이 실제로 죽어가는 사람의 뇌 활동을 기록한 결과 심장이 멈춘 후에도 뇌파 활동이 계속되었고, 특히 기억과 관련된 영역에서 강렬한 신호가 관찰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보고하는 임사체험에서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간다는 증언과 매우 일치하는 결과였죠. 실제로 임사체험을 경험하고 살아 돌아온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터널 끝에서 빛을 보았다거나 아주 선명한 기억들이 스쳐갔다거나 혹은 설명하기 힘든 평화로움을 느꼈다는 이야기들이죠. 어떤 연구에서는 실제로 죽음 직전 환자 1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그들의 경험이 다른 기억보다 훨씬 생생하고 현실감 있게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단순히 뇌가 꺼져가는 과정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뭔가 특별한 현상이 존재하는 게 아닐까 생각하게 되죠. 2023년 파리 뇌과학 연구소의 연구진들은 이른바 죽음의 파도라고 불리는 현상을 깊이 분석했습니다. 이들은 실험용 쥐의 뇌에서 산소 공급이 중단된 후 뇌 전체를 휩쓸고 지나가는 특별한 전기적 신호를 발견했는데요. 이 신호는 마치 파도처럼 뇌의 한쪽 끝에서 시작해서 다른 쪽 끝까지 전달되면서 뇌 활동을 완전히 정지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놀라운 건 이 과정이 단순한 정지가 아니라 마치 뇌가 스스로를 체계적으로 셧다운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 생깁니다. 만약 이런 죽음의 파도를 인위적으로 막거나 되돌릴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2024년 예일대 연구진의 후속 실험에서는 죽은 지 몇 시간이 지난 돼지의 뇌에 특수한 인공 혈액을 주입했더니 일부 신경세포가 다시 반응하는 놀라운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물론 의식이 되살아난 건 아니었지만 죽은 뇌에서 신호가 회복된다는 사실 자체가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는 죽음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가변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더 나아가 최근 몇 년간 뇌과학 분야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 중 하나는 바로 의식의 디지털 보존입니다. 마인드 업로딩이라고도 불리는 이 개념은 인간의 뇌를 완전히 스캔해서 그 모든 정보를 컴퓨터에 업로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25년 현재 여러 연구팀과 스타트업들이 이 분야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네크톰이라는 회사는 뇌를 수백 년간 보존할 수 있는 특수화학 용액을 개발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같은 기업가들도 인간이 언젠가 자신의 뇌를 로봇 몸체에 다운로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뉴럴링크 같은 뇌-마이너스 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런 상상이 점점 현실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과학자들은 선충류나 쥐 수준의 뇌는 어느 정도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인간의 뇌는 1000억 개가 넘는 뉴런과 100조 개가 넘는 시냅스로 이루어진 엄청나게 복잡한 구조입니다. 현재 기술로는 이 모든 연결을 정확히 매핑하고 디지털로 재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런데도 조지아 공과대학의 신경과학자들은 2025년 새로운 스캐닝 기술이 개발되면서 10년 안에 인간 뇌의 완전한 3차원 지도를 만드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어요. 도쿄대학의 와타나베 교수는 더 나아가 의식 자체를 완전히 재구성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뇌-마이너스 기계 인터페이스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의식이라는 것이 단순히 뇌세포들의 전기적 신호가 아니라 훨씬 복잡한 패턴과 리듬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의식을 보존하려면 단순히 뇌의 구조를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일어나는 동적인 과정까지 완벽하게 재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철학적 질문이 생깁니다. 만약 내 뇌의 모든 정보가 복제되어 컴퓨터 안에 저장된다면 그것이 진짜 나일까요? 아니면 단지 나를 흉내내는 또 다른 프로그램일 뿐일까요? 이 문제는 개인의 정체성과 의식의 연속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잠들었다가 깨어날 때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같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어제의 기억을 가진 완전히 새로운 존재일까요? 실제로 일부 철학자들은 우리의 의식이 매 순간 죽고 다시 태어나는 연속적인 과정일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복제본과 원본 사이의 차이가 과연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가 SNS나 블로그에 글과 사진을 남기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며 나를 떠올리지만
그게 곧 나 자신은 아니죠. 마찬가지로 아무리 정교하게 데이터를 옮겨도 결국 그것은 진짜 내가 아니라 나를 모방한 그림자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의식도 결국 과거의 경험과 기억들이 축적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만약 그 모든 경험과 기억, 그리고 사고 패턴이 완벽하게 재현될 수 있다면 그것을 원본과 다른 존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는 마치 배의 부품을 하나씩 교체해도 그것이 여전히 같은 배인가를 묻는 테세우스의 배 역설과 비슷한 문제입니다. 최근 연구들은 이런 철학적 질문들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의식이라는 것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마치 강물처럼 항상 흐르고 있지만 동시에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는 거죠. 이 관점에서 보면 의식의 디지털 복제는 강물의 흐름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술적 가능성들과는 별개로 죽음이 갖는 본질적인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정말로 의식을 디지털로 보존할 수 있게 된다면 죽음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과연 그것이 바람직한 일일까요? 죽음이 없다면 삶의 의미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들이 무한하다면 과연 그 가치를 느낄 수 있을까요? 실제로 많은 철학자와 심리학자들은 죽음이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아끼게 되는 거죠. 만약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오늘 하지 않은 일을 내일 해도 되고 지금 만나지 않은 사람을 언젠가 만나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부 연구자들은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죽음이라는 경험 자체는 인간에게 여전히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다만 그 죽음의 시점이나 과정을 어느 정도 선택할 수 있게 될 뿐이라는 거죠. 마치 책을 읽을 때 마지막 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각 페이지가 의미를 갖는 것처럼 말이에요. 한편으로는 현재 죽음과 관련해서 더 실용적이고 절실한 연구들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스피스 케어나 완화 의료 분야에서는 죽음을 앞둔 환자들이 고통 없이 평화롭게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들을 연구하고 있어요. 2024년 발표된 한 연구에서는 음악이나 명상이 임종 과정에서 뇌파를 안정화시키고 불안감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죽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변화에 대한 연구도 활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오히려 더 평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거든요. 이른바 죽음에 대한 인식이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과학적 연구와 기술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둘러싼 가장 근본적인 질문들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의식이 정확히 무엇인지, 어떻게 뇌에서 발생하는지, 그리고 죽음과 함께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나는지 아니면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차원의 존재가 계속되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어요. 결국 과학자들의 연구는 죽음을 지연시키거나 그 순간의 뇌 활동을 밝혀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아직 죽음 이후의 세계가 존재하는지 없는지를 증명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통해 드러나는 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얼마나 강렬하게 순간을 경험할 수 있는 존재인가 하는 점일지도 모릅니다. 생각해보면 죽음이라는 주제가 이렇게 우리를 매혹시키는 이유는 그것이 인간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한계이자 동시에 가장 큰 수수께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기술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죽음만은 여전히 우리의 이해를 벗어난 영역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쩌면 이것이 오히려 좋은 일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죽음에 대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게 된다면 삶이 너무 예측 가능하고 재미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미지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상상할 수 있고 궁금해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철학적 사고나 예술적 창작이 가능해지는 것 같아요. 실제로 죽음을 소재로 한 예술 작품들을 보면 인간의 창의성과 상상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 있습니다. 문학에서는 죽음을 통해 삶의 의미를 탐구하고 음악에서는 이별의 아픔과 그리움을 표현하며 미술에서는
생명의 덧없음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담아내죠. 이 모든 것들이 죽음이라는 절대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입니다. 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호기심은 인간을 더욱 사회적인 존재로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고 서로를 위로하며 함께 의미를 찾으려고 하거든요. 종교나 철학 전통들이 발달한 것도 결국 죽음이라는 공통된 운명 앞에서 인간들이 함께 답을 찾으려고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본능적으로 피하고 싶어지지만 동시에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삶이 훨씬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사실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다는 단순한 사실만으로도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죠. 만약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누구를 만나고 싶고 어떤 말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이런 질문들은 단순히 가정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들로 시간을 허비하는 대신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들에 집중하게 만들어주거든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표현하고 하고 싶었던 일들을 미루지 않고 현재에 충실하게 살아가게 해주죠. 그리고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아무리 성공하고 부유해도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같은 운명을 맞이한다는 사실은 인간의 평등과 연대감을 일깨워줍니다. 또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한정적인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면서 동시에 그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성취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도 하죠. 결국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그것을 늘 곁에 있는 그림자처럼 의식하는 것이 오히려 더 치열하게 살아가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라틴어에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죠.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인데요. 이는 죽음을 무서워하라는 게 아니라 죽음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삶의 동기로 삼으라는 의미입니다. 현대의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여전히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언젠가는 이별해야 하고 언젠가는 모든 것을 놓아야 하지만 바로 그 유한함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더욱 빛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단순히 과학적 사실을 나열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는 질문을 전해드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언제든 다가올 수 있는 현실이니까요. 그렇기에 하루하루를 소중히 보내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바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 겁니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자신도 죽음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현실을 마주하면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팬데믹 이후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하고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일들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2024년 한국에서 진행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신의 죽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단 현재 삶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다고 나타났어요. 언뜻 보면 역설적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논리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죠. 죽음을 의식하는 순간 우리는 무엇이 정말 중요하고 의미 있는지를 더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되니까요. 그리고 죽음에 대한 성찰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맺는 관계도 더욱 깊고 진실되게 만들어줍니다. 서로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진심으로 대하게 되고 작은 갈등이나 오해에 매달리기보다는 이해하고 용서하려고 노력하게 되거든요. 실제로 죽음을 앞둔 환자들을 돌보는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하는 간병인들은 그곳에서 오히려 인간관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들을 목격한다고 말하기도 해요. 물론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항상 쉽거나 즐거운 일은 아닙니다. 때로는 불안하고 두려울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런 감정들조차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이자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완전히 무감각해져서 죽음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의 경외감이나 신비로움을 느끼는 것이 더 건강한 태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생각할 때 꼭 암울하거나 비관적일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그것을 삶에 대한 감사와 경이로움의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생각하고 느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말이에요. 수십억 년의 진화 과정을 거쳐서 이런 복잡하고 정교한 생명체가 되었고, 짧지만 의미 있는 시간 동안 이 세상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정말 경이로운 일입니다. 미래의 과학기술이 더 발전해서 죽음을 정복하거나 의식을 디지털로 보존할 수 있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때가 되더라도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은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정한 행복이나 의미는 영원히 사는 것에서 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얼마나 충실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는가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은 죽음을 두려워만 하지 마시고 그것을 삶의 소중한 스승으로 받아들여 보시라는 겁니다. 죽음이 있기 때문에 만남이 더 특별하고 이별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더 절실해지며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매 순간이 더 값진 선물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죽음을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불편한 질문이지만 동시에 삶을 가장 선명하게 비추는 거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맞이할 그 순간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를 조금 더 열정적으로 살아보면 어떨까요? 주변 사람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미뤄두었던 꿈들을 하나씩 실행에 옮겨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 살아있다는 것 자체에 감사하며 매일매일을 의미 있게 채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 진실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후회 없는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오늘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남은 시간들이 모두 의미 있고 아름다운 순간들로 가득 차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